네, 이렇게 설명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제는 실제 모델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선 지금 아무 전처리도 하지 않고 셋업을 했기 때문에 이 성능을 기반으로 해서 이젠 전처리하고 제대로 모델을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서 봤을 때 이렇게 age나 bilATM 등 뉴메릭 변수들이 스케일이 다른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노멀라이즈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트랜스포메이션, 정규화도 같이 해주고요. 그리고 그룹 피처를 생성을 할 텐데요. bilATM과 payATM 같은 경우에는 서로 상관관계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 변수들은 그룹 피처로 생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변수와 이렇게 그룹 피처들, 노멀라이즈 된 변수들, 이렇게 생성된 변수들 중에 가장 좋은 피처들만 선택할 수 있도록 피처 셀렉션을 true로 해주고요. 그 다음에 선형 상관관계가 높은 피처들을 제거할 수 있도록 remove multicollinearity를 true로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multicollinearity threshold도 설정을 해주고요. 아까 이상치들이 꽤 있다고 했었는데요. 그래서 low variance, 분산이 낮은 이상치들을 제거하는 항목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실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로깅도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셋업을 해주고요.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어떤 변수들은 제거가 되었고 이렇게 그룹 변수들이 추가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가장 좋은 모델이 어떤 모델일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학습이 다 되었는데요. 결과가 조금씩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는 Lite GBM LDA 캡부스트 순서였는데 이번에는 Lite GBM 캡부스트 LDA 이런 식으로 순서가 조금씩 바뀐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점수도 조금씩 달라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오히려 성능이 조금 낮아졌네요. 네, 이번에는 셋업에서 아까의 데이터 불균형 문제를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타겟 불균형 조절을 하기 위해 픽스 임밸런스라는 인자를 추가를 해서 진행을 해볼 텐데요. 이렇게 셋업을 다시 한번 해주고 다시 한번 모델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스모트를 이용해서 데이터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나니까 학습 결과가 완전히 바뀌었는데요. 특히 이 F1 스코어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전까지는 0.47 정도의 점수만 보였었는데 지금은 학습 결과가 훨씬 좋아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트리 기반의 부스팅 모델들이 좋은 성능을 보였는데 이 데이터 불균형을 해소한 이후에는 로지스틱 기반, 그리고 LDA, 그리고 그레디언트 부스팅이 그 다음으로 오는 결과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임밸런스를 해결하는 능력이 훨씬 좋아졌기 때문에 스모트를 사용하는 게 좋은 선택이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아직 이 점수가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되면 전처리에서 조금 더 조정을 해본다든지 아니면 피처를 임의로 넣었다가 빼본다든지 하는 조작을 다시 한번 해서 실험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그치만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 순서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ompare Models 함수를 통해서 나온 이 순서에서 가장 F1 스코어가 좋았던 3개의 모델을 대상으로 이제 모델을 생성하고 튜닝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로지스틱 리그레션, 그 다음에 리치 클래시파이어가 좋은 성능을 보였는데 방금 모델에 대해서 설명해드린 내용에서 리치 클래시파이어는 로지스틱 리그레션에 이제 제약을 추가한 형태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둘이 비슷한 형태이기 때문에 우선 로지스틱 리그레션 하나만 선택을 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 순서인 LDA와 그 다음 순서인 그레디언트 부스팅 클래시파이어를 선택을 해서 F1 스코어를 기준으로 이제 최적화 튜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젠 각각의 모델을 생성을 해서 튜닝을 해볼 텐데요. 리니어 리그레션 모델을 생성을 하면 아까와 같이 스코어를 보여주게 됩니다. 이전에는 각각의 모델들을 비교해주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0부터 9번째까지 10번의 폴딩을 통해서 각각의 트레인과 테스트 셋을 통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 그 평균이 최종 결과가 되게 됩니다.
아울러 표준 편차도 같이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이걸 튜닝을 해볼 텐데요. 파이캐럿은 간단하게 튠 모델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튜닝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모델을 입력을 해주고 F1 스코어를 통해 최적화를 하겠다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 이렇게 튜닝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네, 튜닝을 한 결과 F1 스코어에 조금 더 최적화가 되어서 튜닝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고, 다른 지표들에도 큰 변화가 없이 F1 스코어가 조금 더 향상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터레이션을 늘려서 튜닝을 해본다면 어떨까요? 반복 횟수를 늘리다 보면 조금 더 좋은 선택지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여유가 된다면 이터레이션을 해보는 것도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터레이션을 이렇게 늘려보면 다음과 같이 또 튜닝이 진행이 되고요. 네, 기본 10번보다 이터레이션을 50번으로 늘렸기 때문에 시간은 좀 더 걸렸지만 확인을 해보시면 조금 더 성능이 향상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하이퍼 파라미터를 프린트를 통해서 비교를 해볼 수도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1.0에서 C 값이 조정이 되었다가 다시 한번 조정이 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LDE를 한번 튜닝을 해볼 텐데요. 이렇게 LDE 모델을 생성하면 역시 아까와 같은 F1 스코어를 보실 수가 있고, 역시 F1 스코어에 대해서 튜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튜닝을 하면 결과가 조금 더 향상된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번에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이터레이션을 줘볼 텐데 다음과 같이 진행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튜닝이 완료가 되었고 결과를 확인을 해보면 LDA 같은 경우에는 이터레이션을 넣기 전에 성능과 이터레이션을 수행하고 난 후의 성능이 똑같은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터레이션을 하면 시간과 자원이 더 소모되기 때문에 이터레이션을 하지 않는 것이 이득이겠죠. 확인을 해보면 LDA 같은 경우에는 성능이 더 좋아지기 위해서 이 솔버라는 방식이 SVD에서 LSQR로 변경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인자가 성능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다음으로 그레디언트 부스팅 클래시파이어에 대해서도 튜닝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모델을 생성을 하면 처음에는 비교했을 때와 똑같은 성능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고, 이렇게 F1 스코어에 대해서 튜닝을 해보겠습니다. 네, 튜닝을 해보면 이렇게 점수가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번에도 한번 이터레이션을 늘려서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터레이션을 늘린 결과 성능이 조금 더 향상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자가 영향을 미쳤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면 일단은 맥스 뎁스가 변경이 된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네요. 그리고 샘플을 스플릿하는 최소값도 변경이 되어서 영향을 미친 것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최적화를 거치면 이제 모델 성능을 조금씩 더 향상을 시킬 수가 있고요. 모델 성능을 향상시킨 기법들을 바탕으로 한 번 더 튜닝하는 다른 방법들을 사용을 해볼 텐데요. 먼저 앙상블 기법을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앙상블 기법 같은 경우에는 좋은 성능을 내는 모델을 여러 개 생성을 한 다음에 그 모델의 예측 확률의 평균값이나 아니면 투표를 통해서 최종 결과를 산출하는 방식이었죠. 리니어 리그레션 같은 경우에는 실험 결과 이터레이션을 늘려서 튜닝한 이 모델이 가장 성능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성능을 지금 기록을 해놓았고요. 앙상블을 통해서 더 좋은 성능을 낼 수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투표 방식을 활용하는 배깅 방식을 사용을 해볼 텐데요. 이렇게 F1 스코어가 5367이었는데 조금 더 낮아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앙상블로 더 좋은 효과를 보지는 못했고요. 이번에는 마찬가지로 에스티메이터를 늘려서, 그러니까 원래는 모델을 10개만 만드는데 더 다양한 모델로 학습을 해볼 수 있도록 한번 에스티메이터를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에스티메이터를 늘렸을 때 아까 늘리지 않았을 때보다 결과가 향상되기는 했지만 기존의 결과보다 높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전에 설명드린 배깅 방식에 이어서 부스팅을 이용한 앙상블 방식도 한번 활용을 해볼 텐데요. 부스팅은 이전 모델에서 계속해서 샘플을 발전시켜 나가면서 학습을 하는 방식이었죠. 그래서 메소드를 부스팅으로 해서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네, 부스팅 결과 오히려 성능이 나빠졌네요. 그러면 혹시 에스티메이터를
아까 베깅에서 실험을 한 것처럼 에스티메이터를 늘렸을 때 효과가 있을까? 한 번 더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실험한 결과 역시 F1 스코어가 그렇게 좋지 않은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리니어 리그레션 모델에 대해서는 앙상블이 별로 효과가 없었고 튜닝한 맨 마지막 결과가 아직까지는 제일 좋으니 이 모델을 채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LDA 같은 경우에도 한번 실험을 해보면 LDA를 베깅 방식으로 했을 때 네, LDA도 역시 그렇게 큰 성능 차이가 보이지 않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LDA도 아까 튜닝해 놓은 모델 그대로가 더 좋겠다는 판단이 됩니다. 또 역시 그레디언트 부스팅 같은 경우에도 실험을 해보면 베깅 방식으로 했을 때 역시 F1 스코어가 조금 더 떨어졌네요. 그 부스팅 방식으로도 다시 한번 해보면 성능이 기존 모델에 비해서 향상되지는 않았습니다. 앙상블 기법이 복잡한 데이터셋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 경우가 꽤 있는데 이번에는 그런 경우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앙상블 대신에 기존의 모델들이 더 성능이 좋았고 일단은 기존의 튜닝한 모델들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앙상블 외에 여러 다른 모델을 섞을 수 있는 블렌딩 방식을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성능이 좋았던 이 세 개 리니어 리그레션, 튜닝한 리니어 리그레션과 튜닝한 LDA 그리고 튜닝한 그레디언트 부스팅 클래시파이어를 가지고 소프트 보팅, 그러니까 확률을 결합해서 확률의 평균으로 최종 클래스를 결정하는 소프트 보팅 방식으로 한번 블렌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가장 그레디언트 부스팅의 성능이 좋았는데요. 그 성능과 비교했을 때 향상되지는 않은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레디언트 부스팅, 튜닝한 그레디언트 부스팅을 이용하는 것이 더 좋은 선택지가 되겠죠. 이번에는 튜닝 방식을 그냥 각각의 모델 추론 결과에서 투표를 통해서 결정하는 하드보팅 방식을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역시 성능이 그레디언트 부스팅 클래시파이어만 사용을 했을 때보다 성능이 높지는 않았습니다. 역시 블렌딩 방식도 많이 사용되는 방식이지만 여기에서는 좋은 결과를 보여주지 못했고요. 스태킹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스태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델을 쌓아 올려서 이 모델의 결과와 이 모델의 결과와 이 모델의 결과를 이용해서 또 다시 한번 학습을 시키는 그런 방식이라고 앞에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스태킹으로도 실험을 해보면 네, 오히려 성능이 떨어졌네요. 이렇게 세 가지 튜닝 방식을 추가적으로 사용을 해본 결과 튜닝한 그레디언트 부스팅 단일 모델이 가장 좋은 성능을 내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 세 가지 방식에서 추가적인 인자를 조정해서 더 좋은 결과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실험을 한 것으로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습을 하고 실험을 해본 결과 우리는 그레디언트 부스팅 클래시파이어 단일 모델이 가장 좋은 효과를 낸다라고 결론을 내렸는데요. 그렇게 학습한 결과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레디언트 부스팅 클래시파이어를 그려보면 아까 설명을 해드렸던, 여기서 설명을 해드렸던 ROC 커브를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 0.5가 기준선이고 ROC 곡선의 아래 면적이 0.5보다 낮으면 이 모델은 쓸모없는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텐데요. 여기에 보시면 클래스가 0일 때 AUC가 0.78, 클래스가 1일 때도 0.78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은 꽤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네, 이번에는 컨퓨전 매트릭스를 퍼센테이지로 그려보면 이렇게 퍼센트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예측한 결과고 여기는 실제 값인데 실제로 0인데 0이라고 예측할 확률, 실제로 1인데 1이라고 예측할 확률이 높은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좀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은 우리가 처음에 데이터 분석을 했을 때 0인 클래스가 훨씬 많은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었죠. 그래서 모델이 0이라고만 찍어도 높은 확률로 0이 맞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0으로 좀 더 치우쳐져 모델이 예측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0으로 예측한 값 중에 실제 0인 것의 비율이 훨씬 높죠. 0이라고 예측한 것 중에 실제 0인 정밀도와 실제 0인 것 중에 0으로 예측한 리콜을 확인을 해보면 리콜 쪽이 훨씬
결과가 좋은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면 모든 실험 결과에서 리콜이, 재현율이 조금 더 높은 것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죠. 모델이 안정적이긴 하지만 정답을 맞추는 데에는 좀 더 떨어진다 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고, 이런 경우에는 학습 데이터를 1인 학습 데이터를 조금 더 늘려주는 방향을 고민을 해봐야겠습니다. 우리가 스마트 방식을 써서 데이터를 조금 더 늘리기는 했지만 그거는 기존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조금씩 늘린 것이기 때문에 클래스가 1이라는 거를 판단할 수 있는 조금 더 다양한 데이터가 있다면 도움이 되겠죠. 이어서 분류 경계도 이렇게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레디언트 부스팅 모델의 분류 경계는 이런 식으로 생성이 된 것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고, 이렇게 리니어 리그레션 같이 선형을 띠는 모델들은 분류 경계를 조금 더 잘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리니어 리그레션은 이렇게 좀 더 일쪽으로 치우쳐서 이렇게 선형 경계를 생성을 해주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떤 피처가 중요하게 영향을 미쳤는지 피처를 플로팅을 해보면 페이가 가장 클래스를 판단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룹 피처들이 꽤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리밋 발이라던가 에이지가 영향을 미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그래프를 파이캐럿에서는 그래프를 그려서 간단하게 이 모델이 어떤 인자가 중요하고 어떻게 경계가 생성이 되고 어떤 특징을 가졌는지를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분석을 한 뒤에 모델을 보완할 수 있는 추가적인 데이터라던가 뭐 인자를 조금 더 튜닝을 해서 넣는다거나 하는 식으로 모델을 조금 더 발전을 시켜볼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캘리브레이션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캘리브레이션이라는 거는 모델이 예측을 좀 더 현실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현재 모델의 상태가 이 정도로 현실적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보통 이 선에 가까울수록 더 좋은 모델이고, 약간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이 선을 기점으로 왔다 갔다 하는 방식으로 캘리브레이션 플롯이 그려지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만든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고요. 여기에서 캘리브레이션을 한번 해보고, 캘리브레이션을 하면 현실적으로 조정을 하게 되면서 결과가 조금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는데요. 다시 한번 캘리브레이션 결과를 플롯으로 그려보면 오히려 기준선에서 조금 더 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캘리브레이션을 하지 않은 결과가 오히려 조금은 더 현실적이다, 조정이 된 상태다 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는 캘리브레이션을 하지 않은 튜닝된 그레디언트 부스팅 클래시파이어 기존의 모델이 더 낫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델을 만들고 분석하고 플로팅을 해보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 다시 한번 모델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최종의 결과를 테스트 셋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맨 처음에 실험을 하기 전에 트레이닝 셋과 테스트 셋을 나누었었죠. 이제 그 테스트 셋으로 이 모델의 최종 점수를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파이캐럿의 체크 매트릭을 이용을 해서 매트릭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F1 스코어를 측정을 해본 결과 약 53% 정도 정답을 맞춘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 우리 모델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닝 셋 자체도 F1 스코어가 53%, 54% 정도였기 때문에 모델 피팅 자체는 잘 된 경우이다 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트레이닝 점수보다 테스트 점수가 지나치게 낮은 경우에는 오버피팅을 의심을 해봐야 하고요. 추가로 체크 매트릭으로 정답률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 정답률은 약 79% 정도가 되겠는데요. 이전에 정답률이 78% 정도였기 때문에 모델이 오버피팅 되거나 언더피팅 되지는 않았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분석 결과 종합을 해봤을 때 1인 데이터를 늘려주는 게 이 모델의 성능을 올리는 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겠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모델을 저장하고 로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캐럿에서는 간단하게 모델을 저장하고 로드할 수 있게 지원을 해주고 있고, 이렇게 모델을 저장하게 되면 이 모델이 어떤 파이프라인을 가졌는지 어떤 이름으로 저장되는지 쭉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모델이 저장이 되게 되고요. 이 모델을 다시 불러오면 해당 모델을 읽어서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로드해주게 됩니다. 이제까지 실험한 결과를 MLflow라는 툴을 이용해서 확인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MLflow는 각각 어떤 파라미터로 어떻게 실험을 했는지를 기록해주는 트래킹 툴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보통은 포트 5000번으로 열리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포트 5000번으로 접속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포트를 변경해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MLflow에 접속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아까 크레딧1이라는 이름으로 로깅을 하겠다고 해놨었는데 이 크레딧1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실험 결과가 생성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클릭을 해보면 우리가 어떤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이 모델을 생성했는지 그리고 그 파이프라인을 피클 파일로 다운받아서 확인도 해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디스크립션도 달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네, 이렇게 어떻게 파이캐럿으로 클래시피케이션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